안녕하십니까. 김건편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4월 7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경마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경주가 여러 개 레이스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주 서울경마는 좀 인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한 레이스가 많았는데 이번 주 서울경마 편성의 특징은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역시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11경주도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마지막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오늘 토요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경주는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4번마 보드랑과 8번마 7종 7금 직전에 입상했던 요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3번마 로만블레이드가 선행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요. 3번, 4번, 8번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강민이 이번 1경주를 좀 잠깐 고민했던 것이 지금 인기마 3마리 중에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때려야 되느냐.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충막감이 없어요. 뭐 3번은 로만블레이드가 선행을 가면 더 뛸 마필인 건 맞죠. 근데 이게 모래 반응이 나쁘진 않거든요. 쫓아가는 전개로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전개가 정말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록 자체는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월 3일 날은 평상시보다 기록이 한 1초, 2초가량 다 빠르게 형성이 됐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3번 로만블레이드의 1분 1초대 기록은 좋은 기록이 아니다. 그날 주로 상황에 비춰보면요. 그래서 충막감이라는 느낌이 안 오고 4번마 보드람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근데 편성 자체는 정말 약했죠. 정말 약한 편성에서 물론 스타트 나면서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히면서 초반 전개가 좋지 못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초반에 추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외곽의 8번마 7종 7금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 베스트 체폴은 안 빠지는 대가리다. 강축을 세워놓고 후창에서 7총 7금을 26.9배였죠. 두둑하게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습니다만은 마지막 경합에서 어쨌거나 2착을 지켜냈어요. 근데 여력감은 뭐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과연 직전처럼 이번에도 전개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느냐. 7종 7금이 잘 뛴 것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못 뛰었다 이렇게 복귀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 7종 7금이 연투를 장담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8번은 7종 7금이 조금 낫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자, 강민이 여기서 좀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7번마 청담재패입니다. 데뷔전에서 이게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소스가 날라다녔던 마필인데 너무 발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놀았고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1300이긴 했습니다만은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걸음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경주거리를 줄였는데 선행은 3번마 로만블레이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뒤에 일찍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청담재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마는 7번마 청담재패를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 중에는 8번마 7종 7금을 조금 더 인기마 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고 배당마로선 7번마 청담재패 당일 현장 분위기를 봐서 7번 청담재패를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배팅 전략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리 있습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다 보니까 강축이 없어요. 당일 배당판도 상당히 어지럽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인기만을 좀 찾아본다면 1번 게이트 잘 뽑은 1번마 과천 히어로와 또 2번마 남녘의 하늘이 뭐 상대적으로 이 전적을 놓고 봤을 때는 보여줄 게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되죠. 안쪽에서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그리고 3번 메이프린스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조금 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지금 다 못 믿어요. 이런 마필들 어느 놈 하나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과천 히어로가 1번 게이트는 잘 뽑았는데 직전 경기도 정말 잘 타고 깨진 그 내용이 전부잖아요. 남녘의 하늘이라는 마필은 일단 혈통적인 기대치는 별로 높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데뷔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선두권이 조금 빠르게 흘러가니까 뭐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는 모습이고, 뭐 메이프린스라는 마필도 3월 3일 복귀 내용은 있어요.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그 내용은 나쁘질 않는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초반 전개가 밀려버리면서 그냥 완전 개바닥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 다 지금 믿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번 울트라 미사일이 두 번의 실전에서 푸다닥거리고 그냥 깨진 마필이에요. 그런데 1월 20일 경주에서는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사실 호흡은 별로 좋지가 못했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 편성은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번 울트라 미사일이 오늘 효정이가 지금 두 번째 기승합니다. 1월 20일 경기에서는 현장에서 교체가 된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효정이를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선행은 7번 울트라 미사일이 선행입니다. 초반 선행은 울트라 미사일이 나서는데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싸움이라고 봐야죠. 근데 어차피 똥말들 경주는 앞장 까는 놈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가고 압박을 하는 마필들이 몇 마리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울트라 미사일이 선행을 하면 그냥 그대로 페이스 조절하고 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7번 울트라 미사일을 인기 반중에는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8번마 솔파랑이라는 마필도 직전 주행 심사 내용을 보니까 결승선 끝걸음이 상당하더라고요. 요것도 봐줘야 됩니다. 8번 솔파랑. 그리고 5번마 우뚝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인기도에선 거의 뭐 바닥으로 한 8위권, 7위권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강민이 이것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보여줬던 내용은 1300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고 2월 9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 마필은 15조 마방에 있는 그 스페셜 조이 2군에 있는 마필이죠. 그 스페셜 조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도 있어서 5번마 오뚜기가 2월 9일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끈기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입니다. 그래서 7번마 울트라 미사일, 8번마 솔파랑, 5번마 우뚝이, 저렇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좀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마 울트라 미사일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 경주는 현장감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뭐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3경주가 편성 자체가 혼전이에요. 터질 수밖에 없는 레이스로 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두둑한 배당을 공략해 볼 생각인데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 9번마 베스트 블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보여준 액면이 조금 더 좋잖아요. 직전 경기로 3차까지 오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강민이 이 9번마 베스트 블릿이라는 마필을 지금 한 번도 실전 마건으로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1월 14일 경기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전개를 잘 풀었는데 끝걸음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 뭐 2월 11일 경주도 완전히 꺾어버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을 은근히 불었는데요.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 마필의 전부라고 봅니다. 오늘은 9번 게이트로 밀렸는데 이게 직전만큼 전개를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뭐 여기서 뭐 도무지 못 믿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9번마 베스트블릭 이런 마필이 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만큼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로 봅니다. 6번마 승리 플러스를 계속 주목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직전 경주와 그 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솔직히 실망스러운 걸음이긴 했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23일 경주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결승선에서 이렇게 투입하다가 진로가 막혀버렸잖아요. 아마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이빠이 간 건데, 자, 오늘은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덜 팔리는 상황이면은 봐줘야죠.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마리 보입니다. 뭐 1번, 2번, 또 뭐 4번 이런 마필들도 앞선에서 일단은 전개를 끌어가 볼 수는 있겠는데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1300에서. 결국 선위권에 일찍 붙여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승리 플러스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6번마 승리 플러스를 이것도 좀 적당히 인기바로 팔릴 것 같아요. 한 3위권, 4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 6번 승리 플러스다라고 판단되고요.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몇 마리 있습니다. 뭐 11번 위대한 발자국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1700에 비해서 1300은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뚝심 마필 아닙니까? 이게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이런 마필도 또 막판 한 칼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 상경주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좀 현장감을 살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인기 마필인 9번마 베스트블릿은 이거는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6번마 승리 플러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면서 6번을 놓고 후착을 압축하는 배팅 전략을 현장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편성 자체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강축막 없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3번마 골드 스타일스, 그리고 7번마 승자의 미소, 9번마 제주의 흑선, 뭐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팔릴 텐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를 다 못 믿는 말이죠. 3번마 골드 스타일스가 직전 경주 3차까지 오는 경주 내용은 정말 나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곽을 돌면서 그 정도를 뛴 거기 때문에 많은 예상가들이 아마 이 마필을 인기마로 그렇게 충마로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강민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직전 경기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뛰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4일 경기를 보면은 2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저 바닥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직전에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그냥 전개를 끌어올리니까 3차까지 왔는데 오늘 안쪽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나요, 이게? 강민이 볼 때는 뭐 무조건 모래 맞고 뒤로 빠꾸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7번 승자의 미소 같은 마필도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걸 말을 잘못 봤나 싶어요. 11월 26일 날 그때 채찍을 놓쳤잖아요. 결승선에서. 그 복귀 내용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 계속 실전 막건으로 노리고 있는데 매번 쥐어짠 겁니다. 매번. 이것도 못 믿는 말이고요. 제주국선이 선행을 간다고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선행을 편안하게 가도 사실 지구력은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 거고 오늘 외곽에서 선행을 간다. 이게 버팁니까? 육군에서 앞장 버틴 거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지면 정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10번마 루비벌킹 같은 마필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밀렸지만은
모래를 맞지 않고 오히려 외곽에서 좀 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0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충만 없고 15.4배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을 때에 그때도 물론 중속은 부족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뚫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마필들이 외곽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승군제지만 4번 마 클레이윈드라는 마필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10월달은 안 간 거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살아나는 걸음이 뭐 분명해요.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이건 봐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클레이윈드, 뭐 10번 루비벌킨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3번, 7번, 9번 이런 인기말을 놓고 갈 이유가 없어요. 결국 이번 4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출전이지만은 굉장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사실 출전하는 8마리 모두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난타전이에요. 지금 뭐 지울 말이 없어요. 지울 말이. 아마 당일 배당판이 뭐가 인기말로 팔릴지도 사실 감이 잘 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6번마 심플롤주가 또 4번마 마차부차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또 직전에 대선 경주 떴던 7번마 에클레비티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5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믿고 때릴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민이 확실하게 믿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 좀 타이밍을 째려봤던 마필인데 안 됐어요. 직전 경주도 노렸다가 실패한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이번에는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적중하고 갈 수 있겠다, 확신이 쓰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승부로 갑니다. 자, 그리고 배당 마필도 여러 마리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2번마 평촌 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지금 출전 공백이 길어졌잖아요. 이거는 계속 출전 공백이 길어요. 7월달 데뷔전 뛰고 9월달 뛰고 또 공백이 길어졌고 12월 뛰고 또 공백이 길어지면서 지금 16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뭐 평촌 크라운을 강민이 계속해서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다듬으면 능력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로 봅니다. 직전 경주는 이게 좀 완전히 개바닥을 쓸었는데 1300은 그렇게 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무리하게 앞장을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하늘 기수가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친 거고, 데뷔전을 1300을 떴을 때는 또 끝걸음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좀 앞선에도 끌어갈 수 있고 차봤다가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은 오늘 편성상 꺾을 수가 없어요. 이번 평창 크라운까지도 강민을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평창 크라운을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강민이 노리는 대가리에 이번 평창 크라운은 주력으로 가져갑니다. 배당은 뭐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8마리 단촐한 출전이지만은 강축이 없다. 뭐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압축해서 때릴 수 있는 배당같이 충분한 레이스로 봅니다. 이번 5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이번 6경주는 저배당 게임이 아니에요. 무조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요, 6번마 개척자, 그리고 뭐 2번마 파이터봉,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새로운 신, 그나마 최근에 그나마 조금 보여준 내용이 있는 뭐 이런 마필들, 뭐 3번마 곤설,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려요. 자, 이렇게 똥말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똥말들 경주긴 하지만은 그 중에는 또 요놈보단 요게 조금 난 것 같고, 그래서 인기 바로 팔리는 그런 놈들이에요, 다들. 다 못 믿는 말이죠. 1번마 새로운 시는요, 이미 전적만 놓고 봐도 80전이에요. 80전. 2월 10일 경주에서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야, 근데 참 그때 또라이 탄 거죠, 한마디로. 인기 1위로 팔 땐 기동대장을 빼가지고 틀렸잖아요. 야, 진짜 너무너무 좀 제가 뭐에 홀린 듯이 그때 좀 그랬어요. 어쨌거나 새로운 신이 최근에 이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그 그래프상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인기 많아 팔리는데 정말 더 없어요. 보여주는 액면이 진짜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 전개도 끌어갈 수가 없어요. 뒤로 쭉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은 새로운 신도 여기서는 뭐 인기마로 가져갈 수 없고, 2번은 파이터봉이 이게 좀 아마 이게 배당판의 머리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1월 28일 경주에서 그때 공백기가 있었는데 마체중도 33kg 늘었었는데 은근히 끝걸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직전 경주 현장에서 딱 보니까 마체중이 19kg가 딱 빠졌어요. 그리고 예상 상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그게 전부예요.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뭐 1700 거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이터봉 역시도 정말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팔리고, 뭐 6번만 개척자, 이거는 뭐 진작에 포기한 마필입니다. 항상 올라오다 말고 항상 그만큼밖에 못 돼요. 이게 경주거리 늘어서 유리한 조건이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은. 이런 마필들은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져요. 무조건 터지는 경주인데 대가리만 잘 잡고 가면 여기서는 두둑하게 한 구라를 때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몇 마리 있는데, 이 8번마 뷰티풀 아시아는 최근 경주에서 그냥 완전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세렌체에 36.6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1700에서는 무조건 더 뛴다, 1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선행을 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았죠. 오늘은 안쪽 게이트는 아니지만은 앞선이 빠르지 않아요. 8번 뷰티풀 아시아 같은 마필도 여기선 봐줘야 됩니다. 직전 경주는 그 레츠영천이라는 그 능력마저 레츠영천. 레츠영천에 선행하고 그 외선에서 바로 붙여갔는데, 레츠영천은 지난주에 또 승군전에 그 혼합 경주 나가서 또 2착 들어왔잖아요. 그 거의 뭐 비슷하게 그 말리부 뭐랑 그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그 레츠영천이 뛰었던 그 페이스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자력으로 쫓아가서 무너졌어요. 일단 쫓아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8번 뷰티풀 아시아 같은 마필은 오늘은 편성을 딱 맞는 거죠. 이런 마필들을 포함해서 강민이 이번 6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좀 노리고 할 겁니다.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인기도에서는 한 5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승부지 대가리 충마를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이변 가능성 높은 마필 충분히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6경주는 화끈한 배당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이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기 마필들의 난타전 경주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 5마리나 돼요. 6번 역대최상, 7번 마이티맘버, 8번 농번대로, 9번 호크아이즈, 10번 어린 왕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5마리가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안쪽에서 또 전개상의 유리함을 끌고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빅스카이 같은 마필도 적당히 좀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장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강민이 이번 7경주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 좀 타이밍을 째려보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4번마 두만강이라는 마필인데요. 12월 23일 경주를 보면 그때 추입하다가 진로가 막혔죠.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확 막히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좀 덜 됐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 발주 그 중속은 느리질 않았거든요. 1700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외곽에서 막 넘어가고 무빙하고 이런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전개가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처음에 한 4위권 이렇게 가다가 중후미권까지 이렇게 후미권까지 전개가 쭉 밀렸다가 결승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그 끝걸음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4번마 두만강이 아마도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을 것 같아요. 한 7위권, 8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경주에서 폭탄 배당이 엮여서 간다면 이 4번마 두만강도 이건 무시 못할 전력입니다. 그래서 4번 두만강도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든지 간에 4번마 두만강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충마는요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선정하는 것이 적중률 높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배당마로서는 4번마 두만강은 반드시 여기선 주목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요. 안쪽에 2번마 빅갈랜드와 4번마 모르피스 그리고 승군전을 치르는 8번마 채프레이스 이렇게 세 마리 안에서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번마 빅갈랜드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직전 경주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잖아요. 오늘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 정말 쥐어짠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봐요. 직전에는 1000m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끝걸음을 보였고 선행을 나섰던 10월 14일 날 1700이긴 했습니다만 급격하게 무너지는 끝걸음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근데 편성을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고 4번마 모르피스가 이게 문제인데요.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있어요. 직전에 인기 1위 또 1월달에 인기 2위 또 휴양하기 전에 11월달에 인기 2위 지금 거세를 하고 나오면서 직전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1월 21일 날도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별 능력이 없어요. 거세를 하건 안 하건 똑같아요. 경주 내용을 보면. 그래서 모르피스도 여기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피스도 인기도에 비해서는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 채프레이스가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데 물론 2300에서도 12월달에 입상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입상을 한 적이 있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오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런 놈들이 충막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등 떠밀려서 팔리는 인기 마필들. 믿고 때릴 충막 아닙니다. 반면에 이번 8경주를 강민이 승부로 노리고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최근 경주에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강민은 그 불안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뒤로 접어놨던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때릴 타이밍이죠.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많이 팔려봐야 한 5위권, 6위권 팔릴 것 같은데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복승식은 물론이고 욕심을 내서 쌍승식, 3쌍승식, 3복승식 다양한 승식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8경주는 좀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장내가 촉망되는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는 마필 3번마 스타캣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다시 한번 선행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스타켓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뭐 꺾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막감이다 이렇게 놓고 공략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요. 일단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외곽 선입을 끌어가든가 아니면은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죠.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마 미러클 한센 10번마 미러클 한센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12월 23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16.3배를 압축 승부만큼 때려먹고 직전 경주도 뭐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직전에 이 1300m를 뛰었던 그 주파 기록을 보면 3번마 스타켓도 1분 21초 6이고 또 미러클 한센도 1분 21초 6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 단순하게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은 3번 스타켓과 미러클 한센이 직전에 뛰었던 기록이 똑같아요.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10번마 미러클 한센이 한 수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주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3월 11일 경주는 굉장히 주로가 빠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1초 2초간 기록이 빠르게 형성됐던 날이고 반면에 10번마 미러클 한센이 떴던 2월 24일 날은 주로가 무거웠습니다. 평상시보다 기록이 좀 덜 나왔던 날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0번마 미러클 한센이 3번마 스타켓보다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그렇게 평가가 되죠. 뭐 10번마 미러클 한센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고요. 뭐 3번마 스타켓도 꺾을 수는 없는데 10번, 3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죠. 7번마 러브잇이 직전에 스타켓과 같이 뛰면서 졌어요. 근데 경주 내용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7번마 러브잇도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어요. 이런 마필도 다시 뛰면 한번 스타켓과 맞짱을 떠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발전 기대치 높은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서 뭐 특별히 복병권에서 주목할 마필은 없어요. 뭐 복귀가 잡히는 복병들은 있지만은 실전 마건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복병 마필들은 없어요. 그래서 10번마 미러클 한센을 일단 중심에 두고 3번마 스타켓, 7번 러브잇 기본 마건은 10 넣고 3번, 7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전개상 복병은 현장까지 당일 현장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주목하는 마필은 10번마 미러클 한센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뭐 쉽게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인기마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영광의 시간, 2번마 매니바다, 또 뭐 4번마 마이비전, 5번마 고스타운 뭐 이런 마필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일단은 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 중에 누가 선행을 가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2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은 다들 모래 압벽이 있어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이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 전개는 최소한 끌고 가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1200m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00m지만은 선두권에 갈 마필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전개 상황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주예요. 6번마 덕사모 같은 마필은 강민은 요거 여기서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추임 마필인데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마예요. 경주거리가 늘면 안 돼요. 근데 1200까지는 기가 막히게 추입을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어부지리를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직전 경주도 보면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어부지리 투입 고배당을 좀 노렸던 마필인데 안쪽에서 투입하다가 질러가 좀 주춤주춤했죠.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조금은 더 뛸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뭐 6번 덕사모 같은 마필은 아예 뭐 안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엮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강민은 여기서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후차권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 마필들의 전개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배당도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6번 덕사모 같은 마필 이미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전개 상황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0경주는 대충 보면은 저배당 깜빡이 같아요. 근데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면 야, 이게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구나. 두둑하게 중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는 5번마 오피7과 4번마 티즈런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편성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뭐 3번마 킹즈 워리어랄지 뭐 이런 마필들 안쪽에 정한 킹덤이랄지 이런 마필들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또 몇 마리 있는데요. 나머지 마필들이 사실 보여주는 액면이 없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에게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1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보여주는 액면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 그 상황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외곽에 있는 뭐 9번마 성파라든가 또 7번마 친친차 이런 마필들은 기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최근 경주에서 계속 앞선에 가지 않고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7번마 친친짱 같은 마필도 작년 여름에 대가리 세워놓고 또 97배를 두둑하게 고배당으로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필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승부 의지 없었죠. 선행을 가르는 의지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기습적인 앞장 승부 조심해야 됩니다. 9번마 성파도 마찬가지고요. 8번마 선스토론 같은 마필은 1군에서 강등이 됐는데요. 이거 1군 무대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웬만한 편성에서 맘만 먹으면 그냥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스피드가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선두권이 뽁짝뽁짝하기 때문에 과연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5번마 오피7을 무턱대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느냐. 오피7은 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작년 여름에 데뷔전부터 대가리 세워놓고 122배를 승부로 조져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고요. 또 전개 상황에 자유로운 부분은 있는데 오늘은 57kg 늘어난 부담 중량의 1400 첫거리 도전에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티즈런은 1월 21일 경주에서 강민 50배를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이고 직전에 순군전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긴 하고요. 3번은 킹즈 워리어는 이게 모래를 맞으면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는 것이 관건이고 2번마 절묘한 선택 강민은 2번은 절묘한 선택은 이번 경기에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복병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16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마를 팔을 때는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S로드를 놓고 154배를 승부 경주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마를 꺾었기 때문에 승부를 조져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뭐 의지 자체가 없었죠. 1월 27일 경주에서는 뭐 등자도 좀 빠지는 그런 발도 나와서 왼발 등자도 빠지면서 그 다시 끼우는 그 상황에서 전개가 밀렸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절묘한 선택은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선두권이 빠르게 외곽에서 선두권이 빠르게 끌고 가는 상황이면 내선에서 코팍이 쫓아가다가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개 상황이 유리하면 2번마 절묘한 선택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 포함해서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마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 무턱대고 저배당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7일 토요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